평소처럼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그런데요, 정말 아무런 징조 없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까요? 실제로 많은 의료진과 유족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몸과 마음은 죽음을 앞두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노화나 기분 문제라고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기만 해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이 사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실제 경고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거나 지금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늦기 전에 알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 몸무게가 줄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중이 갑자기 줄면 단순한 다이어트로 보면 안 됩니다. 식욕도 크게 줄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살이 빠지는 건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병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장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있어도 체중이 빠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건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그냥 살이 빠지네라고 말한다면 꼭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몸무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어요. 한개월 안에 체중이 3kg 이상 줄었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럴 땐 피검사나 내시경 같은 정밀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사소한 체중 변화도 노인에게는 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 가장 먼저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엔 가볍게 걷던 거리도 힘들어지고 숨이 찰 수 있어요. 근육량이 줄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속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병 치레가 잦아집니다.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질환에 쉽게 노출되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멍이 자주 드는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빨리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급격한 노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노인의 건강은 작은 균형이 무너지면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체중과 체력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일 수 있으니 식단도 함께 점검하세요. 체력 저하는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노인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경우 암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특히 위암, 폐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더 조심해야 해요. 체중 감소가 암의 유일한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갑자기 살이 빠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부전 초기엔 식욕이 줄거나 몸이 붓는 증상과 함께 체중 변화가 생깁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항 진증 같은 대사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환은 꾸준한 관찰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를 숫자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몸 상태와 연결해서 봐야 해요. 어르신이 요즘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졌지라고 하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식욕 문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어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옷이 헐렁해졌다는 말이 들리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은 늘 죽음을 앞두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평소에 말이 많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화를 피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건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일 수 있어요. 자주 하던 농담도 안 하고 질문에도 간단히 대답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이 같이 있어도 대화에 끼지 않거나 멀리 앉아 있으려 하죠. 말수가 줄면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고 혼잣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 중얼거리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뇌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우울 증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인데 그걸 피한다는 건 신호일 수 있죠. 말하는 것 자체가 귀찮거나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조차 말이 줄면 더 심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에서 민감하게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말투나 어휘, 목소리 크기까지 작아진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조용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 시도부터 해보세요. 눈을 자주 피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도 연결된 징후일 수 있어요. 말수는 건강에 소리 없는 지표입니다. 갑자기 말이 줄고 표정이 무뎌지면 뇌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줄이는 건 언어 능력보다 사고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의 흐름이 끊기면 위험 신호입니다. 동시에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기도 해요. 감정이 무뎌진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표정이 굳어 있고 웃음이 줄고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숨겨져 있어서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꾸 조용해지고 침묵이 많아지면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해요. 활동을 줄이고 방에만 있으려는 것도 연결된 신호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런 변화는 더 빨리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을 끌어내주는 게 필요해요. 간단한 질문, 공감, 함께 있는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표정과 말의 변화는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사라진다는 건 사람과의 연결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는 생명력도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줄어들면 삶에 대한 의욕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활기가 없고 생기가 빠지면 그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연결은 곧 신체적인 에너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특히 노인에게 말과 감정 표현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립은 실제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혼잣말이 많고 표정이 없는 얼굴은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수가 줄면 식욕도 줄고 수면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결국 전반적인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벼운 대화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생명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말이 사라지고 표정이 사라지면 내면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건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연결줄입니다. 예전엔 멀쩡히 잘 걷던 분이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져서라고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균형 감각은 뇌와 귀,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이상이나 손의 기능 저하는 균형 감각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걸을 때 발을 끌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해요.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하는 것도 뇌 관련 질환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불안감도 함께 커져서 활동을 더 줄이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전신 건강도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단순한 낙상도 노인에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한두 번 넘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되면 대부분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균형이 무너졌다는 건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넘어진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시지만 노인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 중 낙상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누워 지내야 하고 그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장시간 누워 있으면 폐렴, 욕창, 혈전 같은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의 낙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낙상을 방지하는 게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곳이 있는지, 문턱이 너무 높은지 확인하세요. 욕실 바닥, 주방 매트, 복도 조명 등 생활 환경도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낙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넘어졌던 기억은 심리적 불안도 키워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경고입니다. 넘어지지 않더라도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면 그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보폭이 좁아지거나 발을 끌고 걷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런 변화는 근육 약화, 신경 손상, 뇌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세가 앞으로 굽거나 몸이 흔들리는 것도 이상 신호입니다.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건 전신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팔을 덜 흔드는 모습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도 이런 보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는 나이 들수록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걷는 모습이 바뀌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닥만 보면서 걷는다면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을 옮기는 게 어려워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더 지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산책하며 걷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음걸이는 말보다 먼저 건강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변화는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낮에만 조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 전체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주 깨는 것도 이상 신호예요. 뇌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밤낮이 뒤바뀌는 현상은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리듬의 붕괴는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변화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무너지면 더 빨리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 변화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경고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앉기만 하면 금방 졸기 시작하는 경우도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건 심혈관계 이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곤함이 지속됩니다. 이런 만성 피로는 자칫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잠이 너무 많아졌다는 말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지만 병이 있을 땐 아무리 자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피로나 졸림은 활동량을 줄이고 의욕까지 떨어뜨립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균형도 무너집니다. 피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계속되는 졸림과 피로는 더 이상 평범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반복되면 가장 먼저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는 일이 많아지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은 뇌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 결과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르신이 자주 밤에 일어나거나 이상한 시간에 깨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멍한 상태로 오래 있거나 새벽에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상태예요.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이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수가 줄고 잠도 불규칙해졌다면 뇌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곧 뇌 건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즘 잠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잠의 변화는 뇌가 조용히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나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냥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은 몸으로, 감으로 그때를 느낀다고 말하곤 해요. 생명이 점점 약해질수록 직감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을 꺼내는 건 그만큼 강한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마음이 다 비워진 것 같아. 정리가 다 됐어 같은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그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넘기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죽음을 말하는 건 두려움보단 준비의 의미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을 열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갑자기 오래된 사진을 꺼내놓고 기억을 정리하는 모습, 손으로 글을 쓰며 지나온 삶을 되짚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수 있어요. 유서처럼 자서전을 쓰거나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 주고 저건 누구에게 전해줘 하며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엔 무심하던 물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것도 비슷한 신호입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남길 말을 기록해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꼭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무언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물건을 하나하나 닫고 서랍을 정리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인지 조용히 들어주세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과정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도록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예전에 다퉜던 사람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기도 해요. 이제 그 일은 잊자. 그때 내가 미안했어 같은 말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용서와 화해가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자주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화하거나 오랜만에 가족들 모두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말없이 앨범을 꺼내 본다거나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조용히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마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은 그분에게도 가족에게도 정말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정리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산책도 자주 하고 마트도 혼자 잘 다니던 분이 요즘 따라 귀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하는 말이 늘어났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을 줄이고 외출을 거부하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어요.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몸보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와의 모임도 자꾸 빠지려고 한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관계를 피하고 고립되려는 건 심리적인 위축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깊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또 가는 게 귀찮아, 나가봤자 뭐해 같은 표현을 자주 한다면 삶의 흥미와 즐거움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활동 의지가 줄어들면 몸도 같이 굳고 약해집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근육도 사라지게 되죠. 결국 작게 보이는 행동 하나가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외출을 꺼리는 변화가 생겼다면 가족이 함께 움직여주는 게 필요해요. 혼자 두지 말고 함께 걷고 함께 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이제 재미없어라는 말이 늘어났다면 변화의 신호입니다. 책을 즐겨 읽던 분이 책을 안 보고 텔레비전조차 시큰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바느질, 음악 감상 등 정서적인 활동조차 멀어지면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의 활기가 줄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소소한 재미조차 느끼지 못하면 몸도 금방 반응하게 됩니다. 의욕이 줄고 식사도 귀찮아지고 잠도 흐트러지는 등 전반적인 기능이 약해지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흥미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재미있다는 감정이 사라지면 생명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좋아하던 걸 멀리하기 시작했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해요. 예전엔 저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고 느껴진다면 꼭 다시 함께 시도해 보세요. 손을 잡고 함께 도전하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무기력함을 깨우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했던 즐거움을 다시 꺼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흥미를 되찾는 순간 생기 있는 얼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 중엔 삶에 대한 애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꼭 우울하거나 병이 깊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다 살았지, 갈 때가 된 것 같아 하는 말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돼요. 식사도 아무거나 줘,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을래 같은 말로 바뀝니다. 삶을 챙기던 태도가 무심해지고 애정이 줄어드는 것이죠. 주변 정리도 대충 하게 되고 약도 제때 챙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마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엇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꾸짖기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 주세요. 삶의 애착은 다른 사람의 손길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웃음, 관심이 애착을 되살립니다. 삶을 붙잡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인이 사망 전에 보이는 경고 신호. 모두 작고 조용하게 다가오지만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말이 줄고 살이 빠지고 잠이 달라지고 표정이 사라지고 그 어떤 변화도 결국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사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변화가 보이면 나중에 병원 가자가 아니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망을 막을 수는 없어도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주변 어르신에게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고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늙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노화는 단순한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먼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식습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50대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찬 반면 어떤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과 외모를 결정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노화를 늦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을 늙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몸속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산화시키고 주름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석류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많은 귤, 키위, 파프리카도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탁 위에 항산화 식품이 많아질수록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탕과 가공식품이 노화를 앞당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이 몸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꼭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지만 설탕은 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설탕은 몸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피부를 탄력 없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또한 설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몸을 더욱 빠르게 늙게 합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로 몸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내장 노화도 빨라집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독소가 배출됩니다. 하루에 최소 2000m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물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수분이 충분한 몸은 피로감도 줄고 활력이 넘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신체 건강은 물론 뇌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걷기를 하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기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는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 걷기를 실천하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심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필요할까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덤벨을 들거나 스쿼트, 런지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골밀도도 증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근육이 많아질수록 체지방이 줄어들고 몸의 탄력이 유지됩니다.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피부 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연성 운동은 노화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다음으로 스트레칭과 유연성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부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어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유연한 몸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자세가 개선되고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도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유연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피로가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이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숙면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중에는 세포가 재생되고 피부가 회복되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원활하지 않아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집중력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하면 피부와 근육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과 환경 만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과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활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우므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가 숙면에 가장 적절합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피부 건강과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 동안의 스트레스 관리는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이 어떻게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이 건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분노, 불안,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특히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결국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태도는 노화를 늦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수명이 더 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질병 발생률도 낮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사회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깊은 숙면을 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건강과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노화를 결정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적당한 햇볕을 쬐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대에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자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당한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만 있는 생활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기 위해 피해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금연과 절주가 노화를 방지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흡연과 과음은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주름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담배 속 유해 물질이 체내 산화를 촉진하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피부 노화가 2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금연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부 탄력이 회복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고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푸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노화가 촉진됩니다. 소량의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만 실천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꾸준한 학습과 뇌 활동이 젊음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평생 학습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이나 악기 연주는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사고력과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두뇌 활동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암기보다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뇌를 더 젊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나 TV만 보는 생활을 하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기억력 감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 시간을 독서나 글쓰기, 새로운 기술 습득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몸뿐만 아니라 뇌도 꾸준히 자극을 주고 훈련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노화를 늦추는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늦추는 5가지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학습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은 90살의 할머니께서 살면서 느낀 부질없는 것입니다. 90해를 살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 있더라. 젊을 때는 그게 다 중요한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괜한 걱정이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편해진다. 혹시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여러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이야기해 보겠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상대방의 문제이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정작 그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질없는 것은 바로 남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이다. 젊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다. 시간이 지나면 남들도 나를 잊고 나 역시 그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았을까? 이제부터 그 부질없음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일남의 시선과 평가.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남들은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내가 뭘 하든 남들은 잠깐 신경 쓰다가 곧 자기 일로 바빠졌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였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정작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행복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란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기대를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의 기대를 맞추려다 내 인생을 놓쳐버린 것이 더 후회되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 와서 보니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부질없는 일이었다. 결국 남들은 내 삶에 큰 관심이 없었고 나 혼자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 시선을 신경 쓰고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항상 걱정했다. 하지만 40살이 되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었다. 남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를 비판했던 사람도 나를 칭찬했던 사람도 결국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을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이 끝없는 돈 걱정과 재산 욕심. 젊을 때는 돈이 많아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많아도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돈이 부족할 때는 걱정이 많지만 돈이 많아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불안해진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아도 만족은 끝이 없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결국 돈 걱정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병원에 누워 돈을 아무리 써도 건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된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가족과 친구가 더 소중하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돈을 쫓기보다 건강을 지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기억뿐이라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관계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느라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 지금이라도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더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결국 행복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에서 온다. 그렇다면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다.
산미움과 원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질 뿐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한순간의 화로 인해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결국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용서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워하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사실 지나고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 젊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계속 간직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남을 용서할 때 찾아온다. 용서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미움과 원망부터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90살이 되고 보니 인생이 정말 짧다는 걸 실감한다. 지나고 나면 싸웠던 일, 서운했던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다.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화해할 기회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한 번의 전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후회와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지나간 후회와 아쉬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후회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끝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회하는 시간만큼 현재를 낭비하게 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후회는 마음만 괴롭게 만들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과거에 연연하는 대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선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써야 한다. 후회할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40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할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미루었던 여행을 가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된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늦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 몸을 혹사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진다. 건강을 잃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너무 늦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많다. 병이 나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면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해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투자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 하루에 30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인생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 건강이 있을 때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고 행복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한 90살이 되어 보니 부질없던 것들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버리면 인생이 더 가벼워질 것 같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은 길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짧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